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의 진행을 맡은 빛도 이책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시작하네요. 그러게요. 맨날 말만 하다가 드디어 이게 너무 어색하네.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평소처럼 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이름 있지만 팟캐스트에서 가명을 쓰기로 했잖아요. 저 이제 제가 이책 제가 그리고 빛도죠. 네 맞아요. 실수로 실명을 말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처음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음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빛도 씨 먼저. 저 먼저 할게요. 네. 일단 제 이름 빛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한 번쯤 인디언 이름 같은 거 지으면서 논 적 있으시죠? 네. 네, 저는 빛나는 도토리를 인디언 이름으로 삼아서 스타벅스 닉네임까지 성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뭔가 줄여볼까 해서 빛도 빛나는 도토리를 빛도로 줄여서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도토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림책이랑 그래픽 노블 좋아하고 또 귀여움이 묻어있는 요소들을 좋아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산책하는 동물들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헤비메탈에 빠져서 방금까지 블랙 사바스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네. 원래 헤비메탈 좋아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 드럼을 제가 배우고 있어서 또 이제 맞죠. 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저 사소하고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꽤 오래 배우고 있잖아요. 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직 미약합니다. 이렇게 어색하죠? 그러면 어색한 기류를 타서 이제 이책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냥 휴학생이고요. 어허. 과거에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네. 뭐 지금도 이제 복학을 준비하니까 하고 있고요. 우선 그냥 저는 취미가 별로 없고 그냥 취미가 계속 책 읽는 거밖에 없어요. 오늘 훌륭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책도 그렇다고 막 두꺼운 책 좋아하기보다는 좀 시집처럼 얇은 책 위주로 좋아하고 뭐 최근에는 저는 붕어빵에 꽂혀 있습니다. 붕어빵. 네, 자, 여기서 팥붕이신가요? 휴붕이신가요? 제가 항상 그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먹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오늘은 팥붕이 맛있더라고. 네. 저도 팥붕입니다. 이게 뭐야? 고민하지만 결국 팥붕을 선택하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고민하시죠? 2개 다 먹어야지. 역시 제가 따라갈 수 없군요. 네.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제 자기 소개를 했으니까 네. 이제 코너로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러면 재미중독자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뾰로롱. 뾰로롱. 빗도님, 그럼 네? 우리 팟캐스트가 뭘 하는 팟캐스트죠? 저희 팟캐스트는요. 네. 무려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음. 이책님께서 좋아하시는 시집에 수록된 시들과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때로는 그래픽 노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책을 하나 가져와서 서로 한마디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사서 보실 수 있게 혹은 빌려서 보실 수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시집을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빗도님은 이제 그림책을 추천을 하는데 뭐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2마리의 토끼 잡아야죠. 네. 그래서 시 좋아하는 사람도 듣고 그림책 좋아하는 사람도 듣게 만들겠다. 뭐 약간 그리고 시랑 그림책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묘사를 하는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물론
네, 소설도 그쵸. 모두 다 묘사를 하긴 하지만 그쵸.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초 여백이 있죠. 맞아 여백이 좀 있고 좀 약간 한가한 느낌이 있으니까 또 분량도 길지 않다. 아 그게 너무 좋죠. 그쵸. 네, 이책님.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책 그리고입니다. 책 그리고. 네네. 책 그리고라는 주제는 저희가 어떻게 설정하게 되었죠? 책 그리고가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카페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딱 하필이면 그때 갔던 카페 이름이 책 그리고였죠. 그쵸. 제 단골 카페 네, 이수역에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첫 주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여기 이름대로 책 그리고를 해보자를 했는데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시집과 그림책을 맞아요.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니까 첫 시작을 책 그리고라고 하면 뭔가 여운도 있으면서 할 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책 소개 시집 추천 먼저 듣겠습니다. 이책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시집은 이제 강지 시인의 신작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입니다. 우선 강지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이제 강지 시인은 1993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이제 수술이라는 시로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예종 서사창작과를 졸업하셨고 올해 8월 창비에서 첫 시집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를 내셨습니다. 오, 사실 이게 이분이 데뷔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번이 첫 시집이라 거의 인터뷰도 거의 없고 좀 음, 정보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 정도까지가 제가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음. 정보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따로 아는 것도 아니어서 아, 진짜 나이가 어리시네요. 저희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어, 많이 나지 않으시고. 그렇죠. 네. 뭐 TMI였습니다. 음,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오늘 갖고 오기도 했는데 우선 이 책의 표지가 진짜 예뻐요. 맞아요. 표지가 또 리커버를 한동안 팔았어가지고 음, 이제 리커버라고 원래 책에다가 기본 책이 있는데 이제 특별판으로 하나의 컵을 더 덧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이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랑 라는 제목이랑 어울리게 바다 물에 이제 빛에 비치는 바다 모습을 딱 그림이 리커버가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예뻐가지고 사실 예뻐서 산 시집이었어요. 어허. 그 마침 또 이책님께서 저한테 오늘 네. 깜짝 선물로 시집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맞아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책님 네. 책 그리고라는 주제인데 네. 강지 시인의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라는 시집을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선정 이유를 말하기 전에 네, 먼저 낭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책 강지희 어제는 산책을 나갔다. 걷고 물을 마시고 또 걷다가 커다란 물풀의 나무 아래서 책을 파는 사람을 만났다.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테이블 위에 두 권의 책이 올려져 있었다. 당나귀 그림이 그려진 흰 책과 짙은 녹색 책이었다. 나는 당나귀 그림이 그려진 흰 책을 집어들었다.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양이가 말하고 표지를 넘기자 책 속엔 바다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도 한참을 걸었다.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니 희고 둥근 종이들이 물 위에 떠 있고 종이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 같아
잡으려 손을 대니 나는 어느새 바닷속에 있고 떠있던 둥근 종이들은 물 안의 그림자가 되어 까만 해처럼 보이고 내 얼굴 위로는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무수히 많은 검은 해를 맞으며 또다시 걸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이 들어왔다. 강지 시인의 산책이라는 시 들어봤습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왜 평소에 안 하는 말?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네, 이런 칭찬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니, 네, 강지 시인의 산책이라는 시를 읽었는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책 중에 책은 산책이 아닌가. 그런 이유로 어허. 네, 고르게 됐고요. 이 시는 그렇게 부르게 됐고, 어, 그냥 이 시집을 읽어보시면은 되게 책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극장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체가 또 시 안에 나오는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으면은 약간 이게 시라는 거를 좀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내가 시집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시집을 읽고 있네. 어허허.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시집이고요. 이 시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산책이라는 시를 읽고 산책하는 이책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실제로 또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요? 님 말고. 그리고 산책 많이 하죠. 많이 또 하죠. 이제 물과 바다라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물 많이 마시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든 많이 마시죠.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천천히 또 되게 음, 천천히 거니는 느낌이었고 이채님께서도 천천히 걸으시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요. 또 저는 뭔가 머릿속에 이 시에서 표현된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가는 여정이 한편의 뭔가 그림책 서사처럼 머릿속에 그려져서 맞아요. 이게 되게 이미지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간 산책을 나와서 가는데 음, 갑자기 우연히 책, 책을 파는 사람을 만나서 책을 읽었는데 바다가 그 책 안에 있었고 그냥 어느새 바닷속에 내가 있고 음, 그래서 그 바닷속을 걷다가 또 이번에는 바닷속에 속 안에서 걷게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써놓은 그런 시였죠. 이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뭔가 이것도 네. 좋았어요. 아, 네. 뭔가 미스테리한 책을 갖다 놓고 파는 사람 같은 느낌. 그쵸. 근데 왜 하필이면 당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이었을까요? 어허. 또 이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나중엔 고양이라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 시를 읽고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음. 아까 말씀하신 비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몰입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많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설정 뭐가 있을까요? 뭐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는다? 어허. 뭐 그쵸.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보면은 말도 안 돼서 이입이 안 되다가도 이거 계속 보면 설득이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좀 그냥 책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음. 어떤 뭐 그림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거 써놔도 그걸 몰입시키는 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다. 음. 자, 그러면 다음 시도 낭독해 볼까요? 네, 다음 시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여름, 강지. 그곳은 영화관이 있었다. 여름엔 수영을 했고 나무 밑을 걷다. 네가 그 앞에 서 있기에 그곳에 들어갔다. 거기선 상한 우유 냄새와 따뜻한 밀가루 냄새가 났다. 너는 장면들에 대해 얘기했고 그 장면들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어두워지면 너는 물처럼 투명해졌다.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 물 밑에 빛이 가득했다. 강 밑에 은하수가 있었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는 어떠셨어요? 이 시는 읽으면서 저는 학창 시절의 한 장면이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학창 시절이요? 네. 학창 시절에 수영을 하셨나요? 그것보다 뭔가 네. 상한 우유 냄새와 아. 따뜻한 밀가루 냄새가 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뭔가 운동장을 돌면서 네. 누군가가 꽁쳐놓은 우유가 상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쵸. 뭔가 급식실 쪽에서 나는 것 같은 맞아요. 오늘의 점심은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밀가루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 우리 초등학교 때는 간식으로 우유를 주지 않았나요? 그쵸. 그 지금도 우유 그런가? 요즘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유당불내증이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와우. 유당불내증 그런 거 없다. 마셔라.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두유 같은 거 옵션을 설정을 하면 먹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나오는 데도 있다고. 커피 우유도 되나요? 커피 우유는 뭐 학교의 재량에 맡기겠지만 네. 네, 들어서 신기하네요. 이채님 그때 그 우유 마시는 거 좋아하셨나요? 너무 싫어했죠. 싫어하셨구나. 아니 제가 사실 가리는 게 없는데 음. 그 어렸을 때는 좀 약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먹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은 아, 네 바로 화장실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싫어가지고 안 마시고 싶어했죠. 저도 우유의 그 비린? 근데 꼭 그 학교에서 주는 우유는 그렇게 비린내가 나요. 아, 뭔가 저는 그런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되게 억지로 먹곤 했는데 네. 그 제 동생이 초등학생 때 아, 그거를 이제 신발 주머니에 넣고 오다가 터져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상한 우유 냄새가 나서 어, 저희 빠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빠셨나요? 아니요. 엄마께서 빠졌죠. 근데 근데 본인이 고생한 것처럼. 왜냐하면 화장실에 그 냄새가 안 빠져서 화장실에 대야에다가 그걸 계속 넣어놨어요. 저런 그렇죠. 또 그런 가슴 아픈. 하지만 또 제 티 타먹는 맛이 있었어서 몰래 가져가서 타먹고 그랬죠. 불량 학생이셨네. 그렇죠. 그런 거 저는 아니겠습니까? 제티도 꿈도 못했는데 꿈도 그래요? 못 꿨는데. 되게 창의적인 학생이셨네. 주머니에 가져가가지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이제 우유에다가 이렇게 넣고 오는 거죠. 맞아요. 네. 착한 학생이셨군요. 멍청한 학생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또 저는 너는 장면들에 대해 얘기했고 그 장면들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라는 부분이 좋았는데요. 왜냐면 약간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장면을 몰라. 그리고 사실 너가 있지도 않는 건데 꾸며낸 상상일 수도 있어. 네. 근데 그냥 너가 말해서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시점이 여름이어서 더 좋은 거야. 약간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입니다. 뭔가 내 편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책님. 네. 아까 책 중에 책이 산책이기 때문에 산책이라는 이제 시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여름은 그러면
아, 이건 왜 선정했냐? 네, 그쵸. 선정의 변을 들어봐야죠. 아, 그냥 별 이유는 없고요. 네. 짧아서 어, 짧아서 네. 선택했고 낭독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 좋습니다. 시집을 막상 보시면 이게 맨 첫 시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딱 이 시를 딱 읽으면서 시집을 시작할 수 있는데 되게 첫 시로 좋은 것 같아요. 음, 되게 간결한데 할 말 다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어두워지면 너는 물처럼 투명해졌다.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 물 밑에 빛이 가득했다. 음, 여기 나는 여름엔 수영을 했다라는 문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유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여름엔 수영을 했고 나무 밑을 걷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뭔가 그 앞에서 읽었던 수영을 했다랑 좀 되게 다른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두워지면 너는 물처럼 투명해졌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으니까 이 문장이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 이제 너를 물로 비유를 하니까 거기서 막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읽혀서 되게 저한테는 이런 부분도 인상적인 시였습니다. 강지신 첫 시집에는 뭔가 이미지의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전 좀 더 읽기 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시집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시를 처음 읽는 사람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집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빗도님이 골라오신 그림책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그림책은요. 바로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있으려나 서점입니다. 음, 하하하. 일단 저는 책 네, 그리고라는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찾을 때 책에 대한 그림책이 뭐가 있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장하고 있는 그림책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책에 대한 책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있더라도 뭔가 너무 영유아들을 위한 책이거나 음, 근데 또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와 아, 조금 특별한 추억이 있는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있으려나 서점이 딱 생각이 나서 잽싸게 선정했습니다. 어떤 추억 있으셨죠? 네, 제가 그 스튜디오에 있으려나 서점 책을 직접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친필 사인 보셨죠? 아, 네, 네, 네. 네, 바야흐로 3년 전에 2018년 12월에 제가 직접 그 가회동에 있는 김영사 북카페에 열린 작가님 북토크에 참여해서 받은 사인인데요. 오, 여기서 막 서툴게 막 질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전이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서 뭔가 작가님에 대한 스토리도 듣고 있으려나 서점을 어떻게 만들으셨는지도 듣고 했어서 굉장히 추억이 있는 책이거든요. 어,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어로 질문하셨나요? 아하, 아니죠. 일본어도 하시잖아요. 아, 프랑스어도 하시고. 아니, 일본어는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러면 작가 소개. 사실 저 이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는 네, 강지 이시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나오시고 시집을 발간하신 지 별로 안 되신 시인이시지만 이 네네. 작가님은 이미 베스트셀러시기 때문에 되게 아, 에피소드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신스케 작가님은 1973년 일본에서 태어나신 일본 작가님이시고요. 네. 특이한 점이 한 편집자분이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40살에 처음 그림책 작가로 데뷔를 하신 겁니다. 어, 네. 그래서 2013년에 첫 그림책 이게 정말 사과일까를 출간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셨고 또 총 3번 일본 모의 그림책 대상을 받으시고 2017년에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음, 지금 현재 20권이 넘는 책이 출간되어 있고요. 진짜 오, 다작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있으려나 서점은 2019년에 출간을 하신 작품입니다. 음, 네.
여기서 그 모의 그림책 대상, 볼로냐 라가치상 같이 이 그림책 분야의 상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네, 제가 맞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모의 그림책 대상은 모에라는 일본의 그림책 월간지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거기서 3천 명의 일본 그림책 전문점의 아동서 매장 담당자한테 추천을 받아서 매년 30건을 선정해서 주는 상이에요. 아, 3천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네. 막 많진 않잖아요. 근데 네네. 일본은 좀 많나 봐요. 저도 가보진 어, 않았지만 신기하네요. 거기에 있는 이제 어, 아동서 매장 담당자 3천 명이 이제 추천을 해서 뽑은 상입니다. 그리고 음, 아무래도 이제 매장의 담당을 하시는 분이 뽑는 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술성도 있고 상업성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또 일본 도서에 국한이 되지 않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상을 받은 수상작 중에서는 백희나 작가님의 나는 개다라는 작품도 이 모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볼로냐 라가치상은 아동 도서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매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기간에 이제 도서를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사실 이 라가치상 안에도 여러 분야가 나뉘고 또 그 이외에 뭐 린드그랜트상, 칼데코상 같이 다른 상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하나 알면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림책 상에 대해서는 특별 코너를 파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아, 다른 기획을 또 그죠, 저도 하고 계시네요. 재미 중독자기 때문에 기획하는 거에 미쳤습니다 요즘.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빗돈님, 그러면 이제 책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책의 줄거리는 맨 첫 장에 사실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의 변두리 한 귀퉁이에 있으려나 서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책과 관련된 책 전문점이지요. 주인 아저씨에게 혹시 뭐뭐에 대한 책 있나요? 하고 물으면 대개는 있다마다요! 라고 대답하고 찾아서 꺼내다 줍니다. 오늘도 있으려나 서점에는 손님들이 다양한 책을 찾으러 옵니다. 네, 음, 이렇게 이 설명을 시작으로 쭉 다양한 손님들이 책에 대한 책을 찾으려고 이 서점에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어, 두 페이지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음, 손님들이 찾는 책들의 종류가 크게 7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희귀한 책, 네, 책과 관련된 도구에 대한 책, 네, 책과 관련된 일에 대한 책, 음, 책과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책, 음, 또 책과 관련된 명소에 대한 책, 네네, 책 그 자체에 대한 책, 음, 도서관과 서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다 책에 대한 책이죠. 비범하죠. 그러게 네, 목차만 봐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채님께서도 이 책을 살살 읽어보셨을 텐데 네네, 여기 소개된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책이요. 네. 저는 사실 읽으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상을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것 중에서 둘이서 읽는 책이 좀 재밌었어요. 어, 그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책을 어 반으로 잘라서 이제 반절씩만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 책을 합쳐야지만 한 권을 오롯이 읽을 수 있다. 그쵸. 그게 되게 별거 아닌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이? 굳이 그쵸.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희귀한 책일 거예요, 아마. 아, 그쵸? 맞아요. 그렇게 네. 써 있었나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되게 화합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가족끼리도 연인끼리도 읽고 상중하로 나눠서 아이랑 부모랑도 읽고 그쵸.
심지어 직장 상사와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주로 이 책을 읽다가 싸우지 않을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책에 관련된 모든 상상을 다 때려 넣은 네. 네, 책이어서 굉장히 읽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책 포장법에 대한 책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포장지와 리본으로 포장한 책도 있었고, 근데 더 네. 나아가서 돈가스 튀김옷 재료로 포장한 책도 있었고, 또 뱀장어로 포장한 책도 있고, 연어로 포장한 책도 있고, 바나나 잎으로 포장한 책도 있고, 맞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엄청 맞아요. 귀엽죠. 네. 정말 생각나는 걸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그림 이 신스케 작가님 그림 스타일이 여백이 많으면서도 귀엽고 사소한 디테일을 음, 굉장히 잘 살리세요. 아, 그래서 맞아요. 뭔가 물 많은 펜으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무심하게 그린 듯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인물들의 표정도 엄청 생생하고요. 또 네. 되게 그 디테일을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소장해서 이 책을 천천히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읽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 읽을 때 또 이런 음, 디테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이 돈가스 튀김옷 재료로 만든 책은 바로 기름에 넣어도 튀겨질 것처럼 그쵸, 진짜 생생하게 그려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 책에 네. 서점지기 아저씨가 굉장히 능력자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쵸. 엄청 어이없는 책을 요구해도 다 찾아주고 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저는 이 책의 서점지기가 결국 신스케 작가 자신을 투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일차적인 외형적인 이유로 제가 직접 신스케 작가를 봤잖아요. 네. 북토크 때. 설마. 근데 실제로 약간 이제 가운데 머리가 아, 없으셔서 없으신데 이 표지에 있는 이 책방 지기도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시거든요. 이거 좀 논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외형적인 이유로 그쵸, 그렇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또 실제로 이제 예스24 인터뷰에서 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 책을 추천해주는 센스가 있는 직원이 있는 그런 서점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음, 그리고 그때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책을 추천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보면 작가님이 직접 서점지기가 되어서 이 책 속에서 네. 독자들한테 이런 책이 있어요. 예상치도 못했죠? 라고 말해서 뭔가 자기가 느꼈던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군요. 네. 약간, 그럼 실제로 만나 뵈도 약간 이렇게 밝으신가요? 네, 밝으시고 또 아드님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음, 어린 아들이 있으셔서 그 아들의 뭔가 사소한 몸짓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로도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시고 음, 실제로 이 있으려나 서점 말고 다른 책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쓰신 네. 그림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진짜 아빠 같기도 하고 작가님 같기도 하고 음, 근데 막 무겁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어요. 완전 음. 유쾌하게 북토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네, 유쾌하신 분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음. 유일한 어떤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 책 안에 입담하다요. 그렇죠. 이따마다요, 이따마다요 무슨 이러시죠. 책만 이제 무슨 책 있나요? 무슨 책 있나요? 이렇게 이제 손님이 물어보면은 항상 입담하다요 하면서 그렇죠,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그 말 자체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색하다가도 계속 나오면은 좀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따마다요, 이따마다요를 외치지만 네. 마지막에 또 반전이 있죠. 아, 작은 반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네. 그 마지막 때문에 이 책이 좋았어요. 아, 그 어떤 반전이었죠? 책의 마지막에 네. 온 손님이 찾는 책은 확실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법에 대한 아, 맞아요, 책이죠.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서점지기 아저씨는 살짝 웃으면서
이따마다요라고 하지 않고 네. 그런 책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신스케 작가님도 확실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방법은 모르시는 거죠. 베스트셀러시긴 하지만 확실하게 매번 네. 베스트셀러가 되는 법은 모르시니까 뭔가 이렇게 끈맺으신 것 같고 뭔가 이를 통해서도 이 서점지기는 뭔가 신스케 작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실 그런 책이 있으면 모두가 저작권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오늘 빗도님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라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비웃는 듯이 난 만들었지만 어머는 못 만들어 이런 식의 능력하네요. 풋하는 표정으로 읽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책을 추천받지 못한 남자가 쓸쓸하게 나가는 장면이 되게 뭔가 웃겨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러고 끝나요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 농담이었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방법은 진짜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인간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알려줄까요? 또 모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좋을 이 신스케 작가님의 다른 책을 설명해 드리면서 책 소개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 전에 네. 이 작가님의 장점이 상상력을 뭔가 하나로 수렴시키기보다 끝없이 발산시키는 게 이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강지희 작가님 시집을 네. 읽을 때는 이 책님이 좋은 이유가 몰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 책은 이 신스케 작가님의 책들은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발산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그치만 거기서도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흥미가 안 떨어지게 유지를 시키셔서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림책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그림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그림은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개념이나 물체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걸 되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시는 분이고 또 유머러스함과 귀여움도 놓치지 않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하는 작가님의 다른 책은 벗지 말 걸 그랬어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입니다. 네. 일단 왜죠? 이 벗지 말 걸 그랬어는 옷을 어떻게 벗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고충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여가지고 그래요? 서점에서 아마 한 번쯤 돌아다니면서 표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되게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리고요. 네네. 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라는 책은 좀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인데 있으려나 서점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가능성들을 병렬적으로 구성을 해서 재밌고 또 엄청나게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다른 책까지 네, 알차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알차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렇죠. 네. 약간 제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네. 재미중독자 1회 책 그리고 라는 주제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빗도님 어떠셨나요? 저는 첫 녹음. 그냥 평소에 이책님이랑 말하던 텐션이랑 비슷하고 네. 뭔가 구도도 비슷해서 앉아있는 구도도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편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셨군요. 이책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도 재밌었어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약간 준비해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보통 평소에 대화할 때는 프리스타일로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도 없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음,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음엔 더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갑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음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야 해봅시다. 재밌네요. 네, 2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